억울하다. 또 번복하고 또 반복하고 번복과 반복으로 그냥.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시사토크쇼 뉴스까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쓰레기 방송을 하시는 BJ가 있으면 반드시 녹화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 캡처 등이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 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개요도 적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국회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와 주요 BJ들을 국회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커뮤니티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채널 클린 UCC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leanucc.org 시민단체 클린 UCC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뉴스까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호봉이요? 호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호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예를 들어보죠. 조두순이라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를 상대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두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심으로 사죄하고 평생을 반성하면서 진심은 사과, 반성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조두순이 반성하지 않고 어디에서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조두순을 용서해야만 될까요? 자, 저한테 용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법으로, 상식으로 용납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프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후원하신 분 감사하다고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까? 진짜 기본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오프닝 나가고 시그널 나가고 시작되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자, 칠뜨기님 팝콘 500개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자, 저희는 뭐 그 숟가락이나 무슨 아이고야 지금 이 순간
칠뜨기님과 함께 히릿. 네, 칠뜨기님 팝콘 500개 추가 감사합니다. 1000개 아까 포함해서 더 많이 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후원항 변경을 하고요. 자, 칠뜨기님 500개 10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조두순 얘기를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했다면 필요한 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배려하는 것도 피해자가 판단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나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한테 와가지고 큰 소리치는 그런 문화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말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의 침몰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유신님 사랑합니다. 유신님을 보면 백범 김구 선생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김만등님 투네이션에서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세월호의 침몰에 큰 책임 있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본인이. 그러면 세월호의 희생자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가 아주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피해자한테 와가지고 가해자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러지 마시오, 이러지 마세요. 염치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닮아가나요? 사람은 닮아간다고, BJ와 시청자는 닮아간다고 하는데 어디서 감히 내 방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디서 감히? 전 예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닙니다. 공자님도 아니고요. 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40대 남자입니다. 왜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길 바라고 부처님이길 바라고 공자님이길 바라는 거예요? 난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내가 5년을 참았으면 된 거고, 최근에 도발하고 온갖 허위사실 유포하고 보름을 참았습니다. 그 참은 대가가 진심 어린 사과, 반성, 책임을 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까지 또 배려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나보고 괜찮은지 안부 전화 걸어라. 나보고 병문안 가라.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그 시청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상식을 배웠길래, 에? 내가 살다 진짜 별소리를 다 듣겠어요. 저도 안타까워요. 사람이니까 안타깝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피해자한테 와가지고 그거 갖고 뭐 묻어버려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협박인가요? 압박인가요? 정말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그거는. 그 분의 시청자나 팬으로서 아는 사람으로서 걱정하고, 그런 거는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걱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와서 깽판 부리는 거는 진짜 그거는 최악인 것 같아요. 정말 와, 닮아간다고 해야 되나, 정말 소름 끼치네요. 정말. 어디서 감히 내 방에 와가지고 그따위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 와씨님 한 번만 타비제이 언급하시면 지옥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는 뉴스 키워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키워드 하고 나서 후반부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사 그리고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키워드.
네, 뉴스를 잘 보지 않아도 유신쇼 시사토크쇼 뉴스 까기만 보시면 오늘 있었던 뭐가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평양 정상회담. 네, 드디어 이제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해서 한다고 하는데, 와, 또 봐야 되는데. 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나 안 나오나 뭐 이렇게 예측 나올 것 같죠. 아무튼 뭐 2박 3일 동안 잘 해가지고 북핵 문제에 꼭 물꼬를 트고 종전선언, 그러니까 순서가 있거든요. 종전선언, 그 다음에 북핵 폐기, 그 다음에 평화협정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저기 뭐 동대문 플라자인가? DF 플레장 거기에 뭐 기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가는데, 거기 뭐 엄청나게 내외신 기자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얻고자 하는 것은 한국 평화, 비핵화, 허심탄회 대화할 것.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평화회담 목표로 김정은과 흉금 없는 대화 제시, 역지사지의 진심 강조, 군사긴장 무력 충돌 가능성 전쟁 공포 우선해서 비핵화 위한 북미 대화 촉진에 주력하겠다. 남북 새 합이 필요한 건 아니야. 판문점 선언 등 그간 제대로 이행 안 된 합의 차근차근 실천할 것.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부터 시작해서 최태원 SK 회장, 재계 그 대표들하고 그다음에 뭐 연예인들 지코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검색어에 지코가 떴길래 또 커맨더 지코가 또 사고 쳤나 라고 했더니 블락비의 지코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내일 아침에 출발하시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안 간다고 했으니까 이 등심 18인분들은 그냥 서울 시내에서 지돈 주고 평양냉면 처먹으라고. 처먹! 네. 평양냉면에다가 그냥 침 한 사발이 찌끄려. 그래서 가래침 한 3톤을 넣어서 그냥 비벼줬으면 좋겠어요. 가래침 냉면으로. 작것들이 능력도 안 되고 다 말아먹었으면 기어 들어가서 옆에서 그냥 꼽사리라도 끼든가. 가짜는 것들이 또 주연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주연 해설위원이 한마디 한다고 합니다. 야, 이 자식은 나라를 말아먹은 자식들이 뭔 찬밥 통밥을 가져, 이 자식들아. 에라이, 케밥이나 처먹어,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어, 이 자식들. 자, 이순재 선생님이요. 못난 놈. 나라를 말아먹더니 외교도 말아먹고 국방도 말아먹고 대북관계도 말아먹고 네 생도 말아드세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옥행. 네. 자,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심상정입니다. 저희 정의로운 당에서는 그래도 불쌍해서 끼워줬더니 연병을 하고 자빠졌어. 이것들은 그냥 묻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짓이 있으니까 괜히 북한 가면 아오지로 끌려갈까봐 그게 걱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혹시라도 그동안 깽판 친 게 들켜서 아오지에 끌려갈까봐 김정은이 네가 김성태구만. 네가 손학규구만. 얘네들 아오지로 가더라. 안 돼갔구나. 이것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5년은 굶겨야 되겠구만. 네. 좋은 기회였는데 얘네들 갔을 때 그냥 확 아오지에다가 넣어. 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 아니었어. 얘네들 데려가가지고 실종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 한 5년 다이어트 하다가 오면 뻘짓거리 안 하겠지. 진짜 이것들은 정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얘네들은 단체 관광을 보내고 싶어요. 일본 북한 아오지 탄광으로. 그래서 지하 한 30km에서 탄광노역 한 5년 하다가 왔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아마 대찬성할 거예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국정감사 서수길 커먼, 철구 커먼. 자, 철구는 뭐 10월 2일 날 군대를 간다고 그러는데 군대 가봐야 소용없어요. 군인이라고 소환 못하는 거 아닙니다. 훈련소에서 부를 수 있어요. 더 잘 부를 수 있죠, 쉽게. 네.
훈련소에서 컴온 컴온, 헌병대 손잡고 컴온 컴온. 자 10월 10일, 다음 달 10월 10일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3주간 있는데 과방위가 또 왔죠. 작년에도 좀 이슈가 됐는데 올해는 더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메일을 수십 통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과방위, 그 다음에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교육위원회, 그다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다음에 법제사회위원회, 법사위, 그 다음에 국방위원회의 개그맨 최군과 창현 관련된 여러 BJ들의 의혹에 대해서 증인을 불러달라고 서수길 대표랑 BJ들을 직접 소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철구가 이미 밑밥을 던져줬고 뭐 KBS 뉴스까지 보도가 된 걸로 봐요. 그다음에 며칠 동안 검색어에 떴고 그거 덮으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구가 예전에는 이렇게 이슈가 되면 무조건 정지를 먹었습니다. 근데 서수길 쉴드가 무서운 게 아무리 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정지를 안 줍니다. 그게 이제 믿음을 준 거죠. 막장 방송하라는 BJ한테 서수길만 믿고 따르면, 그분을 믿고 따르면 뭐 사회에서 뭐라고 하든 기사가 뭐가 뜨든 우리는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서수길 쉴드인데, 서수길 쉴드의 핵심은 서수길이 문제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는 무서운 일입니다. 법과 상식을 초월해서 아프리카 TV 서수길은 자신만의 쉴드, 자신만의 법을 가지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하건 무슨 죄를 짓건 누가 뭐라고 하든 쉴드를 쳐주는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무너뜨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내일 방송까지 쉬면서 여성단체 자문변호인단, 지금 그 자문변호인단 회의에 최소 10명에서 15분이 참여합니다. 변호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현실이 어떻고 공동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10명에서 15명의 변호인단 분들과 이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브리핑을 하고 자료를 보여드리고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만약에 공동 대응을 하게 되면 정말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은, 그 변호사분들은 다 뭐 국회 보좌관분들이나 뭐 여러 사회 활동을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맥이나 관계가 많이 계시거든요, 변호사분들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단 아프리카 TV 여성 BJ 별풍선 성매매 사건, 그리고 남성 BJ 여성 성매매 브로커 사건, 그 다음에 작년 7월에 있었던 BJ 세야집 여성 게스트 성폭행 사건, 그와 관련된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BJ 동액 자살 사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금 화제가 됐다가 묻혔던 BJ 남순 강남 왁싱샵 여사장 관련된 죽음에 관련된 사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의 성폭력 사건, 최고다 윽박이 여성 유튜버인 퓨어디 남자친구도 있는데 강제 키스한 사건, 그리고 개그맨 최군이 BJ 열매의 엉덩이를 때린 사건, 그다음에 연보성이 여성 나연인가요? 계속해서 성추행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사건. 연보성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K, 커맨더 지코, 뭐 세야, 이런 종합적인 그런 폭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번 정규국회에서 반드시 지금 8개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면 법은 있어요. 법은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악용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서수길이.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법이 있어요. 근데 서수길 대표가 지금 10년 가까이 그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정말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죠. 알면서도 놔둔 거에 대해서. 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여기 3항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는 제1항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및 제2항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정지 또는 이용 해지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의결하고 이렇게 조치해라 라고 통보를 하면 즉시 시행하고 즉시 보고를 해야 된다고요. 법이 있어요. 시행령에. 근데 10년 동안 안 지킨 거예요. 힘없는 다른 플랫폼들은 지켰습니다. 그나마 지켰어요. 사업 아예 적게 접을까봐 두려워서. 근데 아프리카 TV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대놓고 뭐 방심위에서 토론회 하자고 하면 뭐 클린 UCC 대표 오면 안 오겠다고 하고 거부해버리고, 그래서 아예 법을 위반했어. 이렇게 코스닥 상장사가 사회적인 기업 윤리와 기업 도덕에 책임이 있는 코스닥 상장사가 시가총액 몇천억이 된 상장사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이나 담당자 처벌 그런 벌칙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규제하거나 벌칙 조항은 국회에서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시행령으로 하기 힘드니까. 정하기 힘드니까. 근데 국회에서 그거를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인터넷 방송이 문제다 이 얘기만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거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와 운영자들은 법을 어긴 겁니다. 철구 6개월 정지, 3개월 정지, 지금까지 정지 먹은 거 집행했으면 1년 가까이, 최소 1년이고 당연히 영구 정지가 맞습니다. 이용 해지가 맞죠. 근데 철구 첫 번째 아이디가 이용 해지가 됐어요. 근데 숨기고 두 번째 아이디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영구 정지 2번 당했는데 서수길이 한 번은 8.15 특사, 한 번은 사과데이로 풀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특사 없어요. 누가 봐도 서수길이 철구 구명하기 위해서 억지 춘향으로 이벤트를 껴맞춘 겁니다. 아프리카 TV 역사상 사면 특사를 한 게 단 2번뿐입니다. 철구 때문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도 했어야죠. 근데 철구가 이용 해지 당했을 때만 딱 2번 했습니다. 8.15 특사와 사과데이. 한 번은 김길태 퍼포먼스 해가지고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 강간, 살인, 유기한 김길태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영구정지된 거. 그 8.15 특사로 사면해줬고, 그 다음에 중학생 데려다가 간장 샤워 시킨 것 때문에 청소년 학대 논란 때문에 그 이용 해지 당한 거는, 영구정지 당한 거는 사과데이로 해줬고, 정말 이 서수길 대표가 얼마나 기업의 대표로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철구가 정지기간에 반성을 했느냐? 온갖 막장 방송을 다 했습니다. 불법 사설토토 홍보하고 온갖 불법 탈법, 자기 여자친구 성적으로 학대하고 팝콘TV에서 정말 나쁜 짓만 다 했습니다. 근데 반성하고 있다. 미친 거죠. 응? 미친 거죠. 아니, 돈 받고 사설토토 홍보하고 온갖 불법 탈법 짓을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고 사면을 해줬어요. 미친 거죠. 서비스 자체가. 자,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뉴커, 저희 뉴스 커뮤니티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채널 클릭하시면 클린 UCC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서수길 불러달라, 부사장이랑 뭐 사업본부장 불러달라고 여러분들도 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금 내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국회의원, 특히 과방위, 여가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서수길 대표와 그 다음에 정찬용 부사장, 그 다음에 본부장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BJ 담당자들 불러가지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메일을 보내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전화를 하셔서 사무실의 보좌관분들에게 저 국민인데 인터넷 방송 심각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에
그걸 정하는 게 내일하고 내일 모레입니다. 과방위에서 화요일 날은 소위고요. 소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하라 남친 폭행. 구하라도 뭐 폭행됐다고. 구하라 구하라 남친과 K원 하네. 구하라 구하라 남친과 격투기 하네. 구하라 구하라 사랑하라고 했더니 싸움을 하네. 구하라 구하라. 자, 아주 뭐 격투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구하라 전 남친 폭행 관련 거짓 인터뷰 바로 잡겠다. 구하라 남자친구 A씨 쌍방 폭행 NO. 경찰 조사에 관심 집중. 섹션 TV 연예특통신 구하라 전 남자친구 엇갈린 주장. 자, 이렇게 해서 구하라와 나라를 구하라고 했더니 구하진 않고 남자친구가 일제 치하에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과거 인기 여성 그룹 카라 멤버로 활동했었고 현재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남자친구 A씨가 자신의 이마, 눈, 뺨 등 얼굴 상처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남자친구는 한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다툼이 있었고 폭행을 당했다. 구하라가 연예인인데 내가 때릴 수도 없지 않은가. 나는 태어나서 누구에게 주먹을 휘둘린 적이 없다. 더군다나 여자에게는 그런 적이 없다. 문자로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 들어간 시간은 새벽 12시다. 도착 후 감정이 격해진 구하라와 드레스룸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그 사이 폭행을 당했다. 쌍방 폭행과 같은 침입은 아니다. 구하라의 집 비밀번호가 우리 두 사람이 만난 날을 조합한 것으로 공간을 함께 쓰고 있었다. 내가 타고 다니던 국산 SUV 차량이 그 빌라에 등록되어 있다. 구하라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폭행당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경찰서는 구하라가 서울 강남구 논영동 소재 빌라에서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했다. 구하라는 경찰에 A씨가 일어나라며 나를 발로 찼다. 이유다 텄고 핥히고 때렸을 뿐이다 라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구하라와 A씨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방송된 JTBC 방송 My Mad Beauty Diary에 함께 출연하면서 만난 후에 구하라가 SNS를 통해 A씨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청담동 유아인으로 부를 정도로 훈훈한 외모를 가진 헤어 디자이너로 알고 있다. 자, 보면 이렇게 눈 쪽에도 이렇게 찢어졌고 또 이렇게 코 쪽으로도 찢어졌어. 도대체 뭘로 때렸길래 이렇게 피해가 심했나.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입장이 지금 극명한데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워마드요. 자, 워마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라가 남친 때렸다. 헐,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맞고 다니니. 헐. 구하라가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 여자라서 맞았다. 여러분 집회합시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여자라서 맞았다. 구하라가 남친을 폭행했다. 헐. 와, 한국 남자들 한심하다. 아, 여자한테 맞고 다니냐? 아, 그건 못나서 그래. 구하라가 남자친구에게 맞았다. 여자라서 맞았다. 네. 자, 1배요. 자, 구하라가 남자친구를 폭행했다. 와, 한국 여자다. 헐. 와, 삐리리 삐리 삐삐삐삐삐삐삐. 구하라 남자친구가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 아이, 둘 다 못났네. 둘 다 까자. 삐삐삐삐삐. 네. 아무튼 어이가 없습니다. 좀 연예인으로서 오래 활동을 하고 그러면 기본 상식이 있을 텐데 남자친구가 먼저 선빵을 날렸어요. 피해 사진을 올려가지고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에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잘생긴 얼굴에 상처 어떡해. 네. 가해자든 피해자든 참 우리나라 외모지상주의는 참 만약에 내가 맞았어 봐요. 맞을만 했네. 맞을만 했네.
유아인 닮은 구하라 남자친구는 어머나 거기에 옥에 티다. 어쩜 좋아. 저 잘생긴 얼굴을 유신 얼굴을 딱 올려놓으면은 맞을만 했네. 아우 사귄 게 왜 사귀었대? 예, 외모지상주의. 네. 자, 이미 댓글이 나왔어요. 기사에.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연보성 여성 BJ 성폭행. 아,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 기사 보셨나요, 뉴커? 연보성이 여성 BJ에게 성폭력이나 폭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화면은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일단 띄워서. 네. 자, 한번 증거 현장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뉴커 기사 내용입니다. 뉴커에 있으니까 안 보이신 분들은 자, 요게 이제 지난 토요일인가요? 예. 새벽, 토요일 새벽 지코 전날에 지코 그 저희 그 모임하는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코 딸 돌잔치 하고 나서 뒤풀이라고 있는데 BJ들끼리 네 여기 여비제이가 한 명 있죠. 네 일반 그 유명하지 않은 나연이라는 BJ입니다. 자 보시면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연보성이 뒤에 그 소파 쪽으로 걸어가면서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웃어요. 나는 무슨 좀 우리가 무슨 범죄 드라마나 무슨 보이스나 막 여기 나오는 무슨 범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여성 BJ의 머리를 채가지고 잡아뜨려 놓고는 그냥 좀 비켜주세요 그러면 될 거를 이게 웃고 갑니다. 난 연보성에 진짜 심각한 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더 놀라운 거는 많은 사람들 여 BJ들이랑 남자 BJ들이 있는데 놀라요. 근데 나중에 웃어버립니다. 이 사람들 뭡니까? 나는 이런 짓을 하는 연보성도 문제지만 나머지 여성 BJ들 중간에 껴있는 BJ들 남자 BJ들 보고 놀래요. 근데 나중에 웃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철구가 자기 아내인 지혜 뭐 짜고 했다고요? 그거 보세요. 그게 짜고 한 건지. 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9월경 문제가 됐던 건데 BJ 여순이라는 BJ 보세요. 어깨를 잡아서 몸을 쓸어내립니다. 누가 봐도 성추행이죠. 옆에 있는 분은 무슨 그 술집에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 BJ입니다. 근데 어깨를 딱 감싸는 듯 하면서 쓸어내리죠. 아주 능수능란하게 방송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또 이번에 거부하는데도 어깨를 자기 쪽으로 잡아 끌고요. 그래서 기사가 났었습니다. 비판 기사가. 자, 그리고 또 반항하니까 때립니다. 주먹으로. 첫 번째는 진심으로 때렸고 두 번째는 살짝 때리는데 옆에 말리는 척 하면서 웃습니다. 이 사람도 웃긴 거예요. 여 BJ도 놀라기만 하고 말리질 않고요. 왜? 신인 BJ니까. 이 BJ들은 얼굴 알리러 온 거거든요. 여기에 게스트로. 남자 BJ 웃어요. 여 BJ를 때리는데. 누구 하나 말리질 않습니다. 여기 지코도 있었고 여 남자 BJ도 있었는데 자 옆에서 토하고 있고요. 자 또 그럽니다. 뭘 던지죠? 명백한 폭행행위입니다. 던지는 것도. 이랬는데 아프리카 TV에서 정지도 안 먹었어요. 자 보세요. 끌어안습니다. 강제로. 자 강제로 끌어안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 도저히 못 참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 때리는데 그래도 그만을 안 둬요. 계속 합니다. 계속 그냥 이건 대놓고 성추행이거든요. 봐봐요. 계속 이쪽으로 넘어지면서 몸쪽으로. 이건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그런데도 서수길 대표는 문제가 없다 하네요. 자, 이건 최근 사건인데요. BJ 류시아라는 BJ입니다. 대낮입니다. 자, 보시면 눈을 보세요. 훑어봅니다. 네, 얼굴 보고 밑으로 훑어보면서 허벅지 쪽까지. 그리고 나서 이건 누가 봐도 고의적이라고 하죠.
허벅지에다가 손을 올립니다. 놀래죠? 일단 여비제이가 흠칫합니다. 놀랍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신인 여비제이니까 말을 해도 참아라. 뭐 그거 가지고 하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자, 이거는 여자 BJ랑 합동 방송하면서 주먹을 셀린가요? 네.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는 표현. 이것도 폭력이거든요. 위협감을 주는 건 갑자기 놀라죠? 여비제이가. 그 다음에 이건 쪼꼬북이라는 여비제이인데 철구하고 합동 방송인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손이 어디 갔는지 보세요. 가슴을 만졌습니다. 자, 가슴을 만졌어요. 그랬는데도 서수길 대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그냥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만지면 된다고요? 팝콘TV 채팅방에서 만지면 여비제이 게스트를 만지면 안 되냐고요? 만지시면은 이제 범죄자 되는 거죠. 이거 다 합쳐서 이제 형사 고발할 거기 때문에 제가 최고다 윽박 POD 강제 키스 사건, 개그맨 최근 열매 엉덩이 때린 사건 다 고발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와요.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그래서 변호인단하고 공동대응 하려고요. 아니, 여자 게스트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고 껴안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냐고요? 대단하시네요. 아니, 동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인 방송을 함께 하기로 동의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여성 게스트로 참여한 건데 가슴 만지고 허벅지 만지고 껴안고 쓰다듬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안 되냐고요? 주로 성인 방송을 보셔서 그러신가 본데 우리나라 성인 그 방송은 남자 BJ가 진행할 경우 여자 게스트에게 페이를 줍니다.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페이를 주거나 수익을 나눠 갖거나 그런 식으로 동의를 얻고 출연을 하게 되죠. 강제로 출연시키는 게 또 있겠지만 사채업자나 그런 건 불법이 완전히 그건 뭐 강제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은 페이를 지급하거나 여자 게스트한테 그 다음에 아니면 그날 뭐 유료 아이템 수익을 뭐 반대 반 나눠 갖기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비제이들이 유명 남자 BJ들이나 합동 방송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알리기 위한 자리가 없어요. 사실상 신인 BJ들은 자기를 알릴 기회가 별로 없다고. 그래야 인기도 얻고 돈도 벌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 그럼 너도 인기 얻고 돈 벌려고 나온 거 아니냐? 성추행 당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남자 BJ들도 돈 벌고 인기 얻으려고 방송하듯이 그리고 합동 방송을 여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 BJ도 신인 BJ들도 방송을 하니까 뭐 돈을 주거나 아니면 뭐 여게스트를 소개해 주거나 남자 BJ들이 그 인기 BJ랑 합동 방송을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주거나 아니면 여성 게스트를 소개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여성 게스트가 2차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합동 방송의 그 사이즈가. 만약에 여자 게스트를 소개해 줬는데 2차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완전히 큰 판으로 띄워주고 여러 번 띄워주고 그 사람이 2차는 못 나간다. 그러면 가볍게 띄워주고 스킨십 정도만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바닥이 완전히 더럽게 변한 겁니다. 아니면 돈을 받고 출연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기가 꼬붕으로 생각해서 부려먹기 좋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방송 노예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성 게스트들은 대부분이 스킨십이나 2차죠. 자기 술 따르게 하고 뭐 껴안고 무슨 뭐 우결이네.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그겁니다. 우결이나 무슨 진결이다. 그러면서 여성 게스트 껴안고 춤추고 만지고 그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우결이고 그 다음에 진결이지 사실상의 그겁니다. 대놓고 스킨십 할 수 있고 대놓고 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허락하에 우결이나 진결이라는 거에 기브 앤 테이크로 그런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 뭐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부동산 규제에 관련해 가지고 대출 규제 때문에 또 시끌시끌해 어제 잠시 마무리했습니다만은 뭐 계속해서 강력하게 하고 이제 그린벨트 해제하냐 안 하냐, 박원순 시장하고 지금 서초구 쪽에 뭐 땅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린벨트 해제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조금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땅을 사들여 가지고 임대주택을 무조건 임대주택을 아파트로 세울 생각을 한 땅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멍청한 게 지금 주택은 충분해요. 주택은 충분한데 소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 내도요. 주택은 나는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그 주택을 소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룸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원룸 건물을 통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세금 엄청나게 때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원룸을 이렇게 임대주택 형식으로 바꿔서 뭐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세금을 엄청 때려버린다든가. 사실 그 봉천동이나 뭐 서울대나 이런 쪽에 도서관 독서실 만든다고 해놓고 불법 개조해가지고 원룸 받아먹는 인간들 많거든요. 그럼 거기 다 단속해가지고 너 왜 독서실 만든다고 해서 원룸값 받냐 이 도둑놈들아. 너 이거 죄송합니다. 너 이거 임대주택으로 전환해라.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거 세금 탄류하고 이런 것들 다 때리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 주인도 그러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헤쳐먹은 게 얼만데. 독서실 건물을 원룸으로 해가지고 받아 처먹은 게 산더미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 있는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무조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임대 아파트 중심이 아니라 연립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다양화를 하게 되면 충분히 서울에서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멍청한 국토개발부의 멍청한 인간들은 대학교도 좋은 데 나올 텐데 왜 이렇게 돌대가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세 오면 뭐 여름마다 폭염 또 쏟아지는데 그 녹지 다 사라지면은 시멘트 공구리로 다 죽어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최소한의 녹지는 보호를 해야 돼요.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급하니까 녹지를 다 이 미친 장관인들 다 미쳐 돌아가는지 그냥 오냐오냐 해주니까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들이 사재기 하려고 그러나요? 그래서 임대주택도 무조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연립이라든지 기존의 불법주택이나 이런데 다 수용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문제는 집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도적놈들아. 월세하고 전세 문제지 이 도둑. 자, 윤문식 해설위원.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문재인 정부 잘한다 했더니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싸가지 없는 것아 월세하고 전세로 살지 집 살 돈이 어딨냐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주둥이를 공구리 쳐버리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월세 전세가 문제야 이 싸가지가 없는 것들아. 월세 전세를 낮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 질 생각만 하고 지금 우리나라 집 포화 상태라니까요. 산 깎고 논밭 다 뒤집어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거긴 텅텅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고 대도시에서 출퇴근해야 되니 불편하니까 멍청한 거야. 근처에다가 집 엄청나게 지어놓고는 결국은 교통체증 때문에 출퇴근 때문에 쪽방이나 독서실에서 자고 뭐 출퇴근하고 있는데 멍청한 것들이에요. 원룸이라든가 독서실부터 싸게 임대주택 형식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월세 전세가 문제야 이 계산동 18번지 같은 인간들아. 집 살 여유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월세 전세가 문제라고. 자, 아까 여성 BJ 아프리카TV 별풍선 성매매 50억 원대 피해 추정 얘기했었고요. 자, 최군가 병무청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병무청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겠고, 카톡에 새로운 기능이 나왔어요. 5분 안에 삭제할 수 있는. 그러나 기록 남는다고는 하는데, 아니 그 기록이 안 남아야지. 그걸 왜 의심할 거 아니에요. 자기야, 어제 카톡 뭐 보냈어? 삭제했더라.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도 헤어지자고? 맞자. 나 워마드 간부야. 무슨 더 의심받을 수 있어요. 차라리 이거 실수야 이렇게라도 할 수 있지.
흔적 남아 있으면은 뭐야 이거? 뭐 한 거야? 누구한테 보낸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구하라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정경도 국방부 장관 청문회 무난하게 헌재 재판관 자유한국당 추천 사람이라 무난하게 지나간다고 하네요. 그러놓고 말을 버벅댄다.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말을 버벅댄다고 지랄 연병 오자빠졌네. 연병 그냥 최홍만 손바닥으로 귀샤대기를 날려보려니까 이제 아니 좀 이렇게 더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질문이 다양하니까. 대답하면서 조금 버벅댔다고 야당에서는 버벅 때렸던 별 그지 깽깽이 같은 것들 정말 확 져서벌라니까 아주 그냥. 자, 18분이고요. 자, 박근혜 토론 끝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 BJ 원반님 관련해서 잠깐 코멘트하고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2부 전화 배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박근혜 칼럼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여성 지도자 박근혜 토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3호 월세 빵원으로 살고 있는 박근혜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집에 대해서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저 이명박이나 저 때는 집값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지 뭐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는지 마는지 신경 쓸 틈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이 집 대책이나 이 최저임금 일자리 대책은 참 저하고 명박이가 잘한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신경을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청에 재하청, 제재하청 언제 잘릴지 모르고 차영업도 오늘 개업했다 내일 망하고 이게 다급하니까 그리고 이제 찍소리 내면 저희가 이제 밟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밟고 이제 악성 댓글로 그냥 영혼까지 파괴시켜 버리니까 감히 저희 때는 어디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합니까? 그럼 이제 저희가 직방을 날렸죠. 근데 이제 문재인은 좀 이제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걸 다 들어주고 이렇게 있는 척 하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몽둥이가 약이다. 우리 순실이가 알려줬습니다. 말 타면서.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패널 우리 심상정 의원 나와 계십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저희 정의로운 당에서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부자 투기꾼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이런 꼴을 맞이했다. 방법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책임을 지워서 이것들 재산을 빨리 찾아야 된다. 박근혜 최순실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최순실의 해외 비자금을 반드시 국가로 환수해야 된다. 아니 왜 남의 재산을 이러니까 빨간애 만에 친북이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저와 최순실 씨의 그 개인 재산을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꺼져요. 자, 박근혜입니다. 다음은 MB 나와 계십니다. 요새 힘드실 텐데 나와 계십니다. 이명박입니다. 요즘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조금의 여유도 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유가 있으면 딴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딴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보신탕이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보신탕 꼭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정말 알츠하이머를 앓으면서도 자서전을 쓰느라 바빴던 우리 땅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땅크? 왜 나만 갖고 그래? 땅크라니.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해. 나 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았어. 왜냐? 모두 집이 없었지. 다 내 거였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내 거였지. 사실상 땅크 왕이었어. 누구든 나한테 뭐라고 하면 땅크로 밀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미스터 땅크야. 땅크 킹.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땅크를 큰일 났구만. 곧 있으면 선거 나는데 이 방송 나가면 안 돼. 네, 감사합니다, 미스터 땅크. 자, 오늘 집값에 대한 박근혜 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여성 지도자 박근혜 토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팩트 체크 사실을 말해줘. 잠깐 얘기하고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방송을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방송할 때 저도 이제 듣지는 못했는데 화면은 녹화를 해놨는데 계속 몇 번을 돌려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112에 전화해서 내 목소리를 기록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욕을 하면서 다 끊던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예견된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약을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 제가 개그맨 최군 군 의혹을 계속 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양극성 정동장의 이 정신질환 약은 술과 먹으면 독약이 됩니다. 이 정신과 약은 그래요. 이게 수면제가 됐든 안정제가 됐든 정신과의 약을 정신과 약을 술을 먹으면서 먹으면 그건 무조건 사단이 납니다. 그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의사가 절대로 술하고 같이 혼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강조하면서. 그건 예견된 비극입니다. 자,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투든 논쟁을 하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전투에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잖아요. 저도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도 상대방이 10대 로펌에 무슨 어마어마한 변호사나 막 온갖 정치적 외압을 동원해가지고 하게 되면 저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백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증거자료로 아주 퍼펙트하게 자료를 모아놔도 심지어는 상대방이 위증을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위증을 했어요. 근데 판사가 모르겠대요. 저도 그런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클린시트 캠페인 11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말도 안 돼. 분명히 서류가 다 문서만 봐도 증거만 봐도 위증을 했는데 판사나 검사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입니다. 상대방이 10대 로펌 쓰고 상대방이 엄청나게 잘 나가는 변호사 쓰고 그러면 정치인들 외압 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서. 국회의원이나 무슨 정치인이 한번 전화하거나 문자 한번 하면 여러분들 그 삼성의 무슨 누구 실장인가 누구한테 오신 거 보셨잖아요. 문자로 언론사나 각계각층에서 온갖 문자로 막 취업 부탁하고 이렇게 광고 부탁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사법부 아니에요.
양아치 집단입니다. 소수의 양심 있는 검사님, 판사님, 경찰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우리가 말로 들었던 정관예우, 향판, 선후배 사이 무슨 혈연, 지연, 학연 다 있습니다. 그게 아주 엄청난 게 사법부하고 검찰하고 경찰이에요. 둘 다 백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팩트만 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백이 없어요. 둘 다 백도 없고 무슨 뭐 정관예우도 아니고 거대 로펌도 아니면 똑같이 봅니다. 그나마. 근데 조금이라도 기울어 있으면 가차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입니다. 저도 내가 백이 있거나 내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BJ 원반님하고 팩트 체크할 때 어떠한 백도 쓰지 않았어요. 백도 없고. 여러분들이 7시간 지켜보셨지만 저는 팩트만 얘기했어요. 원반님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9시간 방송하면서 7시간 전화가 와서 억울하다고 해서 통화를 했고, 그 9시간 방송화 끝나자마자 연락 오셔서 자료를 보내도 되겠냐, 억울하다 하셔서 보내라고 했어요. 자료를 봤더니 자료가 희미하고 가려져 있고 제대로 확인이 안 돼요. 나는 기자로서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5년 동안 당했다고 하더라도 기자로서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보내신 거 13장, 23장인가 다 봤고요. 근데 희미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려져 있고. 근데 저한테 뭐를 하라는 겁니까? 그래도 억울하대요. 저도 이제 마음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러니까 방송 끝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승에서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몇 번을 확인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7시간 통화하고 나서 나중에 한 말이, 나는 할 말 안 했다. 내 말 끊고 계속 지 말만 했다. 그리고 어제 한 말은 이승에서는 절대 사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말은 민사소송 걸어봐야 나는 재산 없으니까 상관없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방송의 시청자들이나 팬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위로 전화해야 된다. 위로 전화라도 해줘라. 무슨 병문안 가지 않느냐. 네가 뭐 재방송 틀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저를 아예 뭐 2번, 3번, 4배까지 매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지난 5년 전에 BJ 원반님 노출 사고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제보를 받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기사를 썼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고 기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통화하고 계속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자료를 주시라. 보안은 절대로 지키겠다. 자료를 주시면 진실을 밝혀서 보완을 하겠다. 소송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어차피 첫 번째 기사를 캡처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자료를 받아보고 기사를 수정하셔도 나중에 소송을 거실 수 있다. 근데 본인이 거부를 하셨어요. 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 보완을 하겠다. 입장을 반영하겠다. 그리고 첫 번째 기사 캡처본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 이후에 수정을 해도 그 기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다 해드리고, 그런데도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기사를 뭐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제보자가 해킹범인 것 같으니까 걔를 잡기 위해서 소송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단호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진이 이미 커뮤니티에 유출이 됐어요. 해킹범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킹범이 미치지 않고서야
아니 네이트 온 해킹한 IP 추적해봤는데도 엉뚱한 데 나오고 뭐 중국으로 나오고 한다는데 그 사람이 미쳤다고 본인 국내 IP로 제보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커뮤니티에 올라왔거나 그거에 대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제보를 했겠죠. 해킹범이 제보하는 미친 해킹범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 실패를 했고요. 결국은 그분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를 했습니다. 기사 삭제와 본인 노출 사고의 기사 삭제와 그 다음에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근데 그게 본인은 싫어하시지만 기각이 됐고요. 그분이 청구한 건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유 없음으로. 그리고 그분도 인정을 했지만, 원반님도 인정을 했지만, 그 중재위원 중에 한 분께서 그 사진이 모자이크를 했지만, 노출이 심해서 모자이크를 크게 했지만, 청소년들이 상상할 수 있다. 기사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리는 게 어떠냐라고 저한테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압을 한 게 아니라, 좋은 말씀으로 권고를 하신 거예요. 다 판사 출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권고를 하셨고 제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근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언론중재위원회의 그 중재 서류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거기에 별 내용 없거든요. 그냥 그 내용이에요. 중재위원 중에 한 분이 모자이크를 잘 했지만 기사 내용을 보고 청소년들이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 사진을 내리는 게 어떤가라고 권고를 하셨고 제가 받아들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사진을 내린다. 이게 돼 있었던 건데 마치 뭐 엄청난 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형사고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경찰서 가는 장면을 중계를 했습니다. 그 영상도 있어요, 제가. 저를 계속해서 모욕을 주면서 경찰서 가는 과정을 생방송으로 중계했어요. 그래서 형사 고소했고 저는 증거자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받았고 그 경찰에서 부천 어미경찰서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갔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났고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본인 말 따르면 항고하지 않고 검찰에 바로 재정신청은 법원의 판단을 한 기소 여부를. 근데 법원에서 기각했다는 건 무죄입니다. 검찰의 말이 맞다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재정신청은. 그러니까 자기가 할 거 다 했습니다. 민사를 해봐야 이길 가능성이 제로예요. 왜?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 혐의 없음 의견. 검찰에서 무혐의. 그 다음에 법원 그 형사 법원에서 재정신청 그 심판을 그걸 본인 판사님이 판단해가지고 기각. 그걸 민사에서 누가 받아줘요?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없어요 거의. 다른 증거나 근거가 나왔겠죠. 5년 전에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맞고소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죄도 없는데 막 무슨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BJ 난닝구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맞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무서워서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일단 상대방이 고소한 게 다 무혐의가 떴고 기각이 됐으니까 내 일을 한 거죠 그냥. 그래서 근데 5년 동안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냐면 허위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제 할 거 다 해놓고 그 노출 기사에서 할 거 다 해놓고 무혐의 무죄를 받았으면 손해배상이랑 다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뉴스 커뮤니티에 팝콘 TV 배너가 있다. 성인 사이트 배너가 있다. 마치 불법인 것처럼 계속 경기도청 언론 담당관실에 전화해가지고 민원 넣고 내가 전화 받게 하고 바쁜데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화해가지고 엉뚱한 나 솔직히 입증할 장고도 전화했다라는 증거도 없는데 해가지고는 무슨 철구 이용해지 직접 신청한 게 허위 기사다라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봐서 생각을 해보세요. 손해배상 청구에
형사고소에 허위 민원에 그래놓고 내가 과거 증거자료 찾아가지고 팩트체크 다 해놨더니 자기 말만 한다. 말꼬투리 잡는다. 말 끊는다. 그러니까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말 끊는다. 말 다 들어줬거든요. 내가 그러면 제가 안 끊을 테니까 마음껏 얘기하라고 했더니 나한테 질문을 해요. 할 말 다 한 거죠. 내가 하실 말씀 하시라니까 나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 노출 기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어떻게든 말실수하는 거 잡으려고 계속 기승전 노출 기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보받은 사실이나 원반님하고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사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 없느냐? 네네. 그래놓고 자기 방송에서 하는 말이 그 팩트 체크가 다 끝나가지고 BJ 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와 진짜 사이다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참 했네. 하기방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 끊고 자기 말만 했다. 그리고 민사소송 걸어봐야 나 재산 없다. 통장 남의 거 쓰면 된다. 그리고 어제 한 말입니다.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뭐 방송할 라스트 방송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승에선 사과할 일 없다. 내가 측은지심을 느껴야 되는 건가요? 응?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면 나를 공격할 것이다. 사람들이 끝까지 무책임하게 5년 동안 괴롭혀놓고 5년 동안 괴롭혀놓고 마지막까지 무책임하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유신이라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다. 원망할 것이다. 끝까지 무책임하게. 제가 원했던 거는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야 뭘 얘기를 해보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잘못을 인정도 안 해요. 사과도 진심으로 안 해요. 책임질 생각도 없어요. 민사 걸어봐야 다른 BJ가 욕하고 뭐하니까 바로 민사 걸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한테는 3천만 원 손해배상하고 5천만 원씩 받을 수 있다라고 시청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셨으면서 나중에는 나는 손해배상 3천만 원 청구한 적 없다. 유신이 그거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면 내가 뭐든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입증했잖아요. 통화 내역을.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하고 말꼬투리 잡지 말라고. 본인이 분명히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유신은 나 고소 못한다. 나 절대 고소 못한다. 나 뭐 못한다 하셔놓고 그래서 입증을 완벽하게 했더니 무책임한 행동만 하고 계세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아니라요. 누가 나 때렸어. 내가 책임지라고 나 때렸으니까 책임져 하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할 거다? 그럼 사람들이 너 욕할 거야?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본인을 아끼는 시청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본인도 올바른 방향이 어디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도저히 그걸 못하겠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건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팩트체크로 이제 완벽하게 뭘 어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책임을 지는 자세로 해야 되는 거지. 일단은 이승에서는 절대 사과하지 않을 거다. 민사소송 해도 나 재산 없다. 다른 사람 통장 쓰면 된다. 저는 저한테 누가 와서 야 그래도 사람인데 저도 그런 건 있어요. 안타깝고 그런 거는. 근데 그 선택을 내가
한 건가요? 나와의 문제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인가요? 나는 5년 동안 진짜 내가 경기도청 언론 담당관실에 전화를 받을 일이 없어요. 어기는 게 없으니까.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내가 언론 담당관실에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매번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이가 없고 내가 왜 바쁜 시간에 일해야 될 시간에 언론 담당관하고 1시간, 2시간 통화를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제가 경기도청 언론 담당관 공무원을 협박했다. 들었다. 증거 있냐?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이 유신하고 BJ 철구 이용해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 없다라고 했다. 증거 있냐? 없다. 근데 전화기 노트2에 있다. 근데 노트2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엣지 7이 등장하라고. 아이폰 4가 등장하고. 그래서 기사까지 뉴커 가서 기사까지 날짜까지 확인을 했는데 내가 증거 자료가 있는데 본인이 기사 민원을 제기한 날짜 기준으로 해서 확인 전화를 했는데 그 담당하던 그 직원이 전출을 갔어요. 근데 그 직원이 전출 간 다음 보름 후에 올라온 기사를 자기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야.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아니 본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전화했을 때 전출 가버렸는데 그 직원은 얘기하던 직원은 전출 가고 난 보름 후에 나왔던 뉴커 기사를 그래서 내가 이게 날짜가 맞냐고 얘기했더니 내가 그러면 예언했니? 그럼 나중에 그 예언 발언도 내가 했다라고 몰고 가더라고요. 미치겠어요 저는. 그럼 내가 예언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팩트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민원 제기한 사람이 전출 갔는데 전출 간 뒤에 올라온 기사를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냐. 타임머신을 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BJ 원반님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는 5년 전에 노출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썼고 그때 연락이 오셔서 설득을 해서 자료를 보내달라. 최대한 반영하겠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거부했고요. 그래도 원반님하고 통화하면서 원반님이 주장했던 내용을 다 기사에 실어드렸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막 거부하는데도 원반님이 억울한 부분들 통화하면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다 그 인용해가지고 기사를 했더니 왜 수정을 했냐. 아니 본인이 억울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통화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수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나보고 왜 기사를 고쳤냐. 지가 꿀리니까 지가 뭔가 감추고 싶으니까. 아니 본인이 처음 올라온 기사를 캡처해 놨는데 비교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추가된 내용이 원반님이 억울하다고 한 부분만 추가가 된 겁니다. BJ 원반에 따르면 BJ 원반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주장을 했다.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보자나 원반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한테 뭔가 문제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고친 것처럼 계속해서 왜곡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 받아야 되니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할 만큼 했다고 보고 난 당한 사람 피해자지 위로를 하고 병문안을 가야 될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뭘 가해한 게 일도 없다는 거. 그쪽에서 계속해서 저를 공격을 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팩트체크하고 정상적인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욕 한마디 한 게 없어요. 저는 그분한테. 사이비 기자, 뉴커에 허위 기사가 많다. 제가 들은 모욕적인 말과 비방과 셀 수 없는 것들은 그분이 그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은 그분의 잘못이지 저의 잘못이 아니고 안타까우시면 여러분들이 시청자로서 행동하시면 되는 거지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좋은 소리 못 들으시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시청자 의견 듣는 전화 배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각이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호봉이요? 아니라고. 하고 다세요. 호봉이요? 그거보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사자TV 유신쇼 시사토크쇼 뉴스각이 1, 2부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지난 11년 동안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이슈.org,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 시사토크쇼 뉴스각이 공동 제작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뉴스각 2부 전화 배틀. 자, 2부 시작했고요. 전화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먹쇼 때문에 조금 이제 먹쇼가 있는 날은 시간이 좀 이렇게 좀 밀려가지고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전화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고 의견을 주시고, 뛰어내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하고 술하고 같이 먹어서 생긴 문제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도 알고 의사도 알고 시청자들도 압니다. 본인이 방송 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약을 먹은 상태에서 술을 먹으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과 약은 술하고 먹으면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시고, 자, 그리고 뭐 어디에 있네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별로 알고 싶지 않으니까 저희 방송에다가 중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뭐 어디에 입원했네, 아까 말한 것처럼 병문안 갈 것도 아니고 위로 전화할 것도 아니면 뭐 어디에 있네 뭐 있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니라서 어떠한 책임이나 법적 도의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뭐 그 방송 보던 시청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짓거리든 상관이 없으니까. 자, 오늘 뉴스각이 14회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분들 전화 주시죠.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전화고요. 그 다음 문자, 실시간 문자입니다. 제가 확인하는 문자 032-323-554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잘못이 없다고 해도 관련이 있는 게 참나, 설명을 뭐 어떻게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돌대가리들이라서 그런 건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짱돌로 뭐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해자잖아.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상식대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해버릴 거야? 했어요. 한다고 막 그래요. 그럼 내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결되면 처벌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냥 길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짱떨로 머리를 찍었는데 5년 동안 머리를 찍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려고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럼 내가 관련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할게. 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게 그래요? 여보세요? 유진님? 네. 네. 자기소개요. 네, 남대견 실드요. 네? 남대견 실드요. 코사모. 네. 너 저기 그 남 대표님한테 고소당할 수 있어. 그분 너한테 왜 만만한 고소당해요? 내가 팩트 얘기했는데. 아니 그니까 남 유진님도 서수길한테 고소당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난 고소 못해. 예, 알겠어요. 자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는 오히려 서수길이 고소하면은 그걸 다 언론에 뿌릴 수 있어서 좋아. 저도 그러면은 고소하면 넌 자리 없잖아. 이슈 방송 잘하고 있는 게 아니 그건 얘기하면 돼요. 그건 우리 팝콘 TV가 아니라 아니 코사모 쉴드가 아니라 네네. 그 남대견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가 제휴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실드죠. 아니, 제휴 안 하면 되는 거야. 실드가 아니라 이용 해지를 시켜놓고 제휴를 한다? 그게 되게 웃긴 논리네. 아니 거기 대표가 다른 사람이니까. 지가 이용 자 봐봐. 코사모야. 자 코사모야 흥분하지 말고. 코사모야 들어봐. 그거를 변론을 지금 코사모야. 너무 웃기고요. 알았어요. 아니면 끊어버립니다. 마무리할게. 끊어버립니다. 예, 팩트 체크를 막으면 너는 적폐예요. 찌끄려버리기 전에. 자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팝콘 TV가 있고 바빠 죽겠다. 만약에 이시우가 그 플랫폼의 대표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본인의 말이 맞아요. 근데 그 플랫폼은 이시우가 대표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대표야. 그 사람이 여자명으로 돼 있더라고. 그 사람이 팝콘 TV랑 계약을 하고 거기서 이시우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팝콘 TV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시우가 만들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 플랫폼의 대표가 이시우가 만들었다며요. 그러니까 이시우가 돈을 댔던 어제 얘기한 그러니까 이시우가 돈을 댔던 이시우가 뭘 했든 간에 그 대표가 다른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든 뭐 하든 그거를 제재하게 되면 코사모야 그걸 제재하게 되면 다 죽어요 기업들이. 모든 기업들이. 네 말대로 하면 아프리카 그 놀리면 아프리카도 아니 네 말대로 하면 네 말대로 하면 아프리카도 네 말대로 하면 아프리카 네 말대로 하면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도 말대로 하면 다 그렇잖아. 아프리카 TV는 풀어주잖아요. 나도 아는 사실 아니야. 아프리카 TV는 이용해지 당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곳이에요. 철구도 그렇고. 이시우는 안 풀어주던데? 뭔 소리야? 그거는 성상납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시우가 아프리카 TV에서 잘린 거는 풀어줬어요 아프리카에서? 이시우가 잘린 거는 운영자들 다 건드렸잖아요. 성상납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간. 야, 너 같으면 서수길 대표한테 정면으로 치고받은 사람을 풀어주겠냐? 어쨌든 저는 이시우가 팝콘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스리썸 하는 사람. 아니 그걸 나한테 따질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안 따져요. 그냥 왜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 남대견을 자꾸 남대견 표를 든 게 아니라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구 정지 먹은 사람이 팝콘 TV에서 방송에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호위무사요. 뭐야 자꾸 이렇게 말을 호위무사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 돌대가리라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프리카 그걸 막으세요. 플랫폼이 다르면 그 과거의 징계를 거기에 적용할 수가 없다고. 거 아닙니까 편법을. 편법은 아니야. 법이 그러니까. 편법이죠. 법이 없는데 어떻게 편법?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코사모 흥분하지 마시고 무식한데 흥분하면 그래요. 자 철구가 아프리카 TV 그 영구정지 먹어서 팝콘 TV에서 활동하는 건 불법 편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철구가 팝콘 TV 사설토토 홍보해가지고 영구정지 당했고 아프리카 TV에 다시 복귀했어. 오다 받고 얘기하는 거야. 뭐야? 오다 받고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해. 팝콘 TV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플랫폼이 그렇다고. 트위치나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요.
유신님 말을 알고는 있는데. 아는데 왜 그렇게 멍청하게 고집을 아니, 부려요? 그럼 자기네가 회수 방침을 해서, 아, 그러니까 회사 방침을 해서 하면 좋은데, 회사 방침을 해서 안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일개 BJ가 이 10cm야. 플랫폼이랑 계약했어. 아니, 내가 팝콘TV 대주주야? 내가 더 ENM의 대주주냐고. 누가 너무 설명하래? 아니, 아프리카 TV에서도 비판하다가 쫓겨난 사람인데, 아니, 그거를 아니, 자기 경영자들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뭐라고 어떻게 를 해? 왜 네가 내가 남드견 실드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네가 왜 막으려고 하냐고. 남드견 실드 정도를 하려면, 뭔 일착 관계가 있는 건데. 자, 그게. 코사모야, 남드견 실드라고 하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데 그때마다 봐줄 때 실드라고 쓰는 거야, 이 멍청아. 아, 그게 실드야. 서수길이가 철구가 계속해서 사고 치는데 정지를 안 주잖아. 그걸 실드라고 한다고, 이 머저리 깡통아. 아니, 남드견 대표님. 아니, 멍청, 내가 지금까지, 계약해지라도 해주세요. 남드견 대표님. 유신님 말 좀 끊지 마세요. 저 좀 남드견 대표님한테 하고 싶어요. 아니, 직접 얘기를 하세요. 이시우 유신님께서 이신우? 열심히 노력해서 깜빵도 보냈는데 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계약 해지라도 해서 코사모, 하게 하셔야죠. 코사모. 유진님이 이렇게 남드겐 대표님 변호를 하는 건지 코사모야, 방법이 여기까지 있어요. 하겠습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그 회사랑 팝콘TV가 계약하면서 몇 천만 원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팝콘을 네가 유신한테 팝콘을 수만 개를 쏘면 돼, 매달. 수만 개를 쏘면 그거를 카바가 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안 되겠다. 수만 개도 안 되겠다. 너 재산 다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상식적으로 그 이시우 활동하는 플랫폼하고 팝콘TV하고 해야 하는 게 계약한 게 몇 천만 원인데, 너같이 팝콘도 하나 안 쏘는 놈이, 저는 실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팝콘 하나도 안 쏘는 놈이 네가 의견을 제시하면 남드경 대표님이 너를 뭐라고 하겠냐. 팝콘이라도 쏘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공짜로 쳐보는 놈이. 남드경 대표님, 공짜. 유진님께서 이슈 빵 보냈는데 왜 여기서 방송하고 있냐고요. 공짜로 쳐보는 놈이 수천만 원 계약 포기하라고. 왜 여기서 방송하고 있는 겁니까? 실드 좀 그만하세요. 자, 코사모야, 이의 제기를 하려면 그 여성분이 대표로 있는 그 플랫폼에 항의를 하세요. 이슈 자르라고.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지금 300명이 보는 유신님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알려야 저 300명 보는 거 아닌데요? 지금 저기 600 거의 700명 가까이 보고 있는데, 세 곳에서 팝콘TV, 유튜브, 트위치TV. 알았고요. 자, 코사모,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서수길 실드라는 거는 BJ를 실드 쳐준다는 의미예요. 맞아요. 서수길 실드 맞고요. 남드경. 그러니까 내가 실드 받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유신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남드경 대표님. 근데 왜 내 방송에서 얘기하냐고. 시켜주세요. 너를 아마 그냥 너만. 유신님이 말 못하잖아요. 그럼 제가 말할게요. 유신님이 못하는 거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이슈 관련된 기사는 이미 오래전에 썼다니까요. 네가 안 읽잖아. 말고 방송에서 얘기를 해. 너는 무슨 네가 자꾸 남드경 대표 실드 친다는 얘기 못하게 막으시는. 네가 미스터 션샤인의 이병헌도 아니고 국문을 못 배웠냐? 아유, 천박한. 남드경 대표 실드. 아니, 국문을 못 배운 것도 실드가 그 뜻이 아니라니까. 계약 관계라니까 무슨 실드를 쳐요. 제가 생각할 때 실드 같아요. 죄송합니다. 계약 관계라고. 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남주견 대표님? 코사모, 제발 계약해 주십시오. 유신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슈 깜빵 보냈는데 코사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코사모 실드라고 하는 거는 자기 소속 BJ를 사고를 쳐도 그 대표가 실드를 쳐는 걸 얘기를 의미를 하는데, 계약 관계라고 아까부터 얘기를 했는데, 계약은 실드가 아니에요. 계약은 실드가 아니라고, 이 멍청아. 서수길 대표하고 다른 플랫폼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 실드가 아니라 계약 관계예요. 사업상에 계약서 작성을 해가지고 계약대로 거래를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실드야. 근데 저 죄송한데 저 이슈가 그 스릭서만
미성년자 쓰리썸한 그 쓰레기 같은 BJ가 방송 목록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박훈. 아 그거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고 저도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수천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남대문 대표님, 일단 저 수천만 원짜리 말씀드려요. 수천만 원짜리 계약을 내가 깨라고 할 그게 파워는 없어요. 노력은 아니 하는데. 왜 뭐 비판할 수는 있죠. 깨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판. 수천만 원이니까 내가 뭐 팝콘 TV에 수천만 원을 벌어주는 건 아니잖아. 좀 뭐든 간에. 자, 아무튼요 다른 얘기는 없으신가요? 예. 아니 네. 아까 유신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죄를 진 사람이 네. 반성과 예. 사과를 하고 예. 책임을 지면 된다고. 책임을 지는 하셨어요. 자세요. 예. 네, 책임을 지는 자세. 네. 뭐 그 사람이 뭐 뛰어내리든 뭐 그러니까, 약을 그러니까 먹든. 도대체 어디서 나왔길래 자꾸 뛰어내린다고 얘기를 해요. 어? 아니 아까 그냥 약하고 오프닝 때 약 먹은 상태에서 유신님께서 그건 예를 든 거고 유신님께서 예를 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을 때 아까 그냥 그렇게 팩트를 예를 가지고 들었잖아요. 얘기하면 약을 먹은 상태에서 술 먹었기 때문에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전 예를 든 거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그 들때 얘기는 하지 아까 마시고 그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요. 그냥 약 먹고 술 먹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드실 때 그런 예를 드셨길래 저는 그 말에 매우 그러니까 얘 가지고 공감하고요. 말하지 꼬투리 잡지 말고 아까 이 팩트만 꼬투리 가지고 아니라 얘기하라고. 공감하고. 이 꼬치 왜 누에 같은 방어 기제를 펼치세요. 유신님. 방어 말도 규제가 못하게. 아니라 말을 못 들어서 아, 예를 든 걸 남편은 가지고 욕해도 꼬투리 잡으면 어떻게 남편은 욕해도 팩트를 막 가지고 하니까 얘기하면 될 저는- 거를 설명을 해주잖아. 그래서 변호사인 줄 알고서 뛰어내린 거 아니니까 법인 예, 변호사요? 약 먹고 술 먹었다고요. 그게 무슨 변호사야. 아니, 그 그게 아니라 녹화 파일을 그러니까. 봤으니까 아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 피해를 줬으면 네, 처벌을 받아야겠죠.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저도 그래서 그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또 뭐 누구 얘기하려고 또. 최근에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하고 자살하신 우해찬 의원님이 생각나시는데 예,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허위범 특검 때문에 허위권 특검이 우해찬 의원을 죽게 만들었다고. 예, 맞죠. 네. 아니 근데 그거는 회피하려고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도 안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노회찬 의원님께서.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자살을 하시면서 유서를 쓰셨잖아요. 자기가 받았다고 불법 정치자금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허위범 특검이 죽게 만든 건 아니죠. 설명을 드릴게요. 맞죠? 노회찬 아니 근데 의원은 논리대로면은 맞잖아요. 노회찬 의원은 된 거는 맞잖아요. 아니 노회찬 설명을 좀 의원님. 들으세요. 제가 없나요? 말을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질문을 했으면 답을 들어야죠. 몰상식한 인간아. 예, 뭐 말씀하세요, 외구예요? 선생님. 노략질하고 빨리 후퇴해야 돼요? 외구 배 아니에요. 타고? 외국 아니에요. 아, 외구 같아 지금 빨리 노략질하고 막 남편실드, 사람들 남편실드, 납치해가지고 남편실드. 빨리 그냥 대마도로 도망갈 남편실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비견이 실드? 네 얘기죠. 자, 하여튼 그 노회찬 의원은 뭐냐면 오래전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닐 때 밖에서 원외 정치인을 할 때 어려우니까 당사정도 어렵고 동창이라는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믿고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공모와 엮여있고 드루킹과 엮여있었던 거야.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주장한 건 뭐냐면 그렇게 엮여있는지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 자금에 대해서 그 동창이 그 연관돼 가지고 그렇게 줬다라는 거를 몰랐겠지.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본인도 받았을 테고,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 허위범 특검은 김경수를 털어도 안 나오니까 그걸 물타기 해가지고 노회찬 의원이 마치 드루킹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서 무슨 목적성을 가지고 마치 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갔어요. 계속 기사를 퍼뜨리면서. 보수 그 언론에.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은 그냥 뭐 수사할 게 있으면 수사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막 퍼뜨리냐. 그래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을 단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동창에게 어려울 때 동창이 도와준다고 해서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드루킹과 관련해서 뭔가 청탁이나 뭔가를 들어주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이 억울하고 계속해서 그런 걸 물타기하고 언론에 뿌리니까. 2016년도 때 그 재판을 했는데 그때도 뭐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조작이 그리고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그거는 불법 정치 자금이 맞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살은 그러니까 자살한 거는 그러니까 대처를 하지만
불법 정치 자금 수수가 야, 코사모야. 맞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떳떳하고 아니면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유신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책임지는 행동을 하라고. 근데 책임지는 행동이 자살입니까? 판푸님, 아니죠. 판푸님 불필요한 얘기 하시면 판푸님도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오래 통화 못하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노회찬 의원이 걸린 정치자금법이 누가 만들었냐면, 한나라당 시절에 한나라당이 차떼기를 했잖아요. 차에다가 돈 실어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 거. 그래가지고 한나라당이 난리가 났잖아. 천막당사가. 그때 오세훈 변호사가 국회의원 시절인데 오세훈법으로 악법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정치인들의 그런 그런 돈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데 정치 신인들이나 원외에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못 모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맞고 신고하면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요. 신고만 하면 돼요. 아니요. 다 달라요, 그게. 신고하면 된다고. 아니요, 다르다고 그게. 한도 그게 안 뭐가 해도. 다르냐면 한도 안 아니 해도 한도라도가 아니라 한도 안 해. 국회의원들은 뭐 그 정치 활동하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길어요. 근데 원외에 있는 신인이나 원외 정치인들은 그 기간이 선거 앞두고 짧아요. 그러면 사무실도 법을 어긴 거잖아. 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사무실도 운영 법이 악법이란 얘기야. 그러니까요. 어길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또 법이에요. 악법도 법이니까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죠. 진보의 논리는 지네가 진보의 어기는 논리가 거는 아니라 악법이고 자 코사모 예전에 보수만 어기면 지네는 안 돼. 코사모 예전에 김기식 그 논리로 하면요. 코사모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법치국가라면서요. 그러니까 법치국가라면서요. 들어보세요. 방금 전에 유신이 뭐라고 하셨어요? 코사모님. 법치국가라면 악법이든 뭐든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지만 반드시 고쳐야 될 법이죠. 의원들이 그 통과가 돼갖고 그거에 희생당하는 거. 자, 코사모 예들 테니까 들으세요. 아니면 끊습니다. 자, 뭐냐면 얼마 전에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 했을 때 야당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그거 그 신입 그 보좌관하고 무슨 그 국회에 그 관련된 기관 그 국정감사나 받는 그런 기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해외 출장 갔다고 해서 잘랐잖아요, 결국.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제일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간 사람들이 수두룩해. 제일 많아. 간 사람 처벌하면 됩니다. 처벌 안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처벌하면 돼요. 노회찬 의원처럼 원외라든가 여당 아니고 막 큰 정당 아니고 작은 정당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지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관위에 등록을 하면 선관위에 등록된 돈은 얘기를 들으세요. 선관위에 등록된 돈은 선관위에 등록된 써야 될 곳에만 써야 됩니다. 정치자금이라는 게 써야 될 곳에만 쓴 건 아니잖아요. 갖다 주고 뭐 그랬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건 홍준표고요. 그 홍준표가 당대표인가 원내대표 하면서 그 특활비 받은 거 부인 갖다 줬다고 해가지고 특활비 논란이 난 거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홍준표. 너의 사랑 홍준표. 너의 인생관 홍준표. 얼굴도 닮았네 홍준표. 너도 뭐 가끔 돼지 발정제를 먹니? 코사모. 나도 가끔은 돼지 발정제 먹고 경남 빚을 갚아보아요. 대전 빚을 갚아보아요. 돼지 발정제를 먹고 경남 빚을 갚고요. 대전 빚을 갚고요. 여여여여 오늘 밤 돼지 발정배 히리디릿 오늘 밤 돼지 발정제 티릿티릿 야우 코사모와 함께 발정제 돼지 꿀꿀 발정제 코사모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돼지 발정제에 양념 쳐서 먹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돼지 발정제도 그럼 먹어도 되겠네? 좋아요. 뭐가요? 돼지 발정제? 고소하세요. 발정제? 유신님이 대표. 발정제? 고발하세요. 고발하시오. 우리 집 돼지는 코사모 돼지. 돼지 발정제 한 사발을 따라서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꿀꿀꿀꿀꿀꿀꿀꿀꿀 악법이라서 괜찮다. 이건 뭐 개 같은 논리인지 모르겠네.
차디찬 이걸 가지고 폐지발정제 판단하는 지가 나는 한 사발 웃기다. 들켜먹고 인생은 남들이랑 실수한다고 폐지발정제 한 사발 먹고 빚을 갚네. 넌 도대체 자, 아무튼 뭐야? 너 홍준표가 좋지. 너 너는 정체가 뭐야? 유일하게 홍준표지. 너 정체가 홍준표가 좋아. 뭐냐고. 홍준표가 난 좋아. 정체성이야. 오늘도 돼지 발정제 한 사발. 정체성이야. 경남도 가갖고 돼지 발정제. 홍준표가 참 좋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제는 홍준표야 차 돼지 발정제. 이제는 먹는 거야 돼지 발정제. 나 이거 헐뻔하게 돼지 발정제 한 박스 사서 그런 말한 거. 친구들과 헐뻔히 함께 꿀꿀 삼겹살을 구우면서 돼지 발정제. 오늘도 먹는 거야 발정제. 허이범한테 걸려가지고 제대로 고사모는 먹는 거야 발정제. 발정제 먹으면서 맛있게 맛있게. 봐봐 지가 논리 딸리니까 노래 부르고 자, 말 여러분들 맞고 이러잖아. 그 홍준표가 자른 최고위원 여자애가 누구죠? 야 코사모. 야, 코사모. 허이범이 죽게 만들었다며. 저 홍준표가 자른 최고위원 여자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몰라. 난 그런 관심 없고. 아 갑자기 노회찬이도 수사 안 받으려고 자살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걸 감싸줘? 예. 악법이라고? 본인 악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악법입니다. 유진님께서 불법 정치자금 자 수수가 류여에 악법이에요. 들어갑니다.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야 이놈은 돼지 발정제를 먹었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돼지 발정제를 처먹었어. 아니야. 자 아무튼 코사모 정치자금 수수가 악법인가요? 뭐가요? 아 저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 불법인데 본인 악법이라면서요. 아니 본인 말이 맞아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악법이라면서요.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반드시 고쳐야 될 법입니다. 아니 악법이라고 한 사람 있으면 한 명만 나와보세요. 아니요 기사 찾아보세요. 많아요. 아니 정치자금법 일명 오세훈법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 지금 정치인들 배지 달고 있는 정치인에게 너무나 유리하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미치겠다. 아니 검색하면 나온다니까요. 불법으로 돈 받은 최순실은 나쁜 년이고 불법으로 돈 받은 노회찬은 희생자고.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최순실은 웃겨 죽겠다 진짜. 최순실은 돈을 받고 뭘 해줬잖아요. 방금 30분 전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코사모님, 법에 따라, 이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태극기 들고 해놓고 다니는 분들이 문제가 좀 이렇게 논리를 뒤바꾸죠? 모자라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넘어갈 줄 알고 그 멍청한 거예요. 팩트 체크로만 하는 게 받아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 최순실은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최순실은 사람들이 안 주던데 지나가는 사람. 최순실은 돈을 받고 청탁을 받아서 그 다른 혜택을 해준 거고요. 다르니까 상관없대. 판타스틱 프린스가. 아니 그건 아니 판푸님이잖아요. 그거는. 3천만 원은 적은 돈이냐? 저 코사모님 적은 돈이야? 왜 판푸님하고 싸우세요? 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금액대가 다르대. 아니 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돼지발정제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건 뭐냐면 노회찬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거는 잘못이지만 죽을 만큼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그렇죠. 이명박이나 좀 얘기를 들어라. 아무리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도 얘기 좀 들었고 받고 주고받고 해야지. 내가 얘기할 때 짓거려 놓고는 자기는 자기 기회 안 준다고 지랄하고 있으니. 예, 알겠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주고받고가 안 되잖아.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노회찬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한 게 맞고 그거에다 처벌을 받으면 돼요. 근데 노회찬 의원이 죽음에 이른 이유는 허익범 특검에서 계속해서 부풀려 가지고 마치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하고 연관이 돼 있고 결탁이 돼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자료를 뿌리고 해가지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노회찬 의원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 만약에 노회찬 의원의 그런 혐의를 발견했으면 검찰에 넘기면 돼요. 절차적으로. 근데 특검 조사하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돈은 특검도 사법기관이에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자 특검에서는 관련된 사건을 수사는 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인정하신 허위범 특검님을 구속하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역시 가정교육 못 받은 사람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말을 이렇게 그냥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저기요.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노회찬 의원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은 그 변호사는 동창으로서 도와준 건데
나중에 불리하니까 좋아졌다고 하지 다들. 팬들은 뭐안 도와줬냐? 대단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안 저기요. 도와줬냐? 돈 그게 없어서 아니 받은 최순실 거 얘기하지 말고요. 돈 받으면 다 도와줘. 자, 흐리지 마시고요. 안 도와준 사람이 어딨냐? 자, 코사모님, 도와주고 코사모님 흥분하지 마. 돼지발정제 그만 드시고 뭐냐면, 그러니까 좀 듣고 얘기하시라고 흥분하려고 해도. 아니 돈 받으면 아유, 씨, 다 전화 못 도와주고 받겠네. 진짜 끊어버려야 되겠네, 그냥. 아, 이렇게 몰상식한 알았어, 인간들이 알았어, 정말 이러니까 태극기 들고 와서 알았어, 그 이상한 알았어. 노래나 부르고 있지, 알았어, 트로트 알았어, 부르고 알았어, 있지. 알았어. 맨날 무슨 뭐 알았어, 박근혜 사면해달라. 알았어. 오죽하면 말해. 코사모겠어.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회찬 의원은 오래전에 동창이잖아요. 그 변호사가 경공모에 있는 그 사람을 그냥 개인적으로 도와준 거야.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동창이고 친분이 있으니까 그냥 도와준 건데 드루킹이 위기에 처해져 가지고 경공모 사람들하고 회의를 했을 거 아니야. 야, 뭐 나와야 된다. 우리 물타기 해야 된다. 뭐라도 지금 검찰 여기 넌 내놔야 된다. 그니까 그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뭐라도 물타기를 해야 되니까. 그니까 드루킹이 그걸 악용해 가지고 엮어 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허익범 특검에서 옳다. 김경수 토로도 안 나오는데 옳다구나. 이거라도 우리가 뭐라도 성과를 내야 되겠구나. 김경수는 안 나오니까 연결고리가 거짓말만 하고 100만 원을 줬다 받았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드러났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허익범 특검에서 물타기를 같이 한 거야. 자기도 살려고. 그래서 마치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하고 뭔가 연결이 돼가지고 돈을 받은 것처럼 그냥 단순히 동창이 도와준 건데.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다른 점은 최순실은 뭐를 그 문제나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뇌물로 받은 거고. 이해했어요? 뭐가 다른지? 노회찬 의원은 그냥 어려운 상황에 이제 힘들게 막 정치하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힘들게 하니까 그냥 동창으로서 도와준 거예요. 동창으로 도와줬는데 그것도 신고 안 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노회찬 본인 왜 그러냐? 자, 알려줄게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의사에서 인정하는데 유신님이 부정. 아니 부정이 아니라 노회찬은 인정. 말귀를 못. 부정. 그러니까 얘도 노회찬이 인정. 유신은 부정. 정말 모자란 애니까 이해해 주세요. 내가 오죽하면 대전의 수치라고 하겠습니까? 노회찬은 인정. 유신은 부정. 자, 하여튼 뭐 이제 다 얘기했죠. 노회찬은 불법 정치자금 맞다는데 자기가 부정을 해. 너는 돼지 발정제. 너는 코사모가 파는 확실한 발정제가 있다고요. 정말 놀랐죠. 코사모의 발정제는 돼지를 한 번에 발정시켜서 한 번에 짝짓기를 성공했다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대전에 코사모 회사에서 만드는 돼지 발정제는 정말 놀라웠어요. 주사 한 방에 수태지가 꺽꺽거리더니 24시간을 발정이 나더라고요. 암컷들이 너무 힘들어했죠. 아무튼 발정제는 역시 대전의 코사모 돼지 발정제입니다. 발정제 최고예요. 제가 이 발정제를 최고로 추천해드려요. 네. 자, 대전의 회사 코사모 돼지 발정제 꼭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 전화하실 분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전화 통화를 그냥 길게 하고. 시간 다 됐지 않아요? 저희가 10시 반에 시작했죠. 10시 30분쯤에 시작했죠. 그러니까 11시 30분, 12시 30분. 자,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부천에 31요. 또 왔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코무새가 또 등장을 해버렸네. 부천에 몇 살이요? 31살이요. 예, 오랜만이네요. 코무새. 네, 의견 말씀하시죠. 코무새 아닌데요? 코무새 아니에요? 코학대예요. 코학. 근데 네. 목소리가 비슷해서. 네. 지금 좀 조용히 있어야 돼서. 그래요? 아니, 목소리가 점점 코무새로 닮아가신 것 같아요. 의견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방금 방송 보고 느꼈는데. 네. 악법도 법인 거 맞는데 약간 옹호하려는 말투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옹호라는 말투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여기 털어보면 더 많다고요. 더 많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법이라는 것은 외적인 문제죠.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입법부에서는요. 근데 오세훈이가 자기들 찻대기 때문에 천막당사 쇼하고 박근혜 쇼하고 그걸 묻어야 되니까 정치 신인들이나
원외 정치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법을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들은 빼지차고 있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뭐 법에 문제가 있다고는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지만 네. 반드시 맞아요. 고쳐야 될 네. 법이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악법도 법인데 못 지키고 그 사람은 현실을 도피한 그래, 사람이란 현실을 말이에요. 도피한 게 아니라 그 명예를 너무 훼손했으니까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수사받고 하면 되는데 허위법 특검에서 네. 계속 부풀려가지고 마치 드루킹하고 연관 있는 것처럼 계속 몰아가니까 노회찬 의원은 어렵게 키운 정의당의 폐가 될까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본인을 위해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정의당이 이제 인정받고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렵게 진보정당으로서 본인 때문에 정의당이 파괴가 될까봐 혹시라도 통진당 사태처럼 그래서 본인이 희생을 하신 거예요. 원래 그 3천만 원이나 그 정치자금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벌금형 정도 나옵니다. 벌금형 정도요. 그러니까 네. 그래 뭐 국회의원은 뭐 그만둘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 네. 책임지고 국회의원은 사퇴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목숨을 바칠 정도는 아닌데 자기 그 진보당 정의당을 그렇게 아꼈기 때문에 계속해서 허위법 특검이 김경수는 안 나오니까 계속 본인만 터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 됐던 거죠. 그 사람 그 노회찬 의원 본인의 그 문제점보다. 네. 예. 뭐 어찌됐거나 본인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 뭐 아니요. 주위 사람의 그거를 해석에 아니요. 따라서 달라질 수 아니요. 있다고 정의당에서 생각하고요, 저는. 정의당 사람들이나 노회찬 의원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안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엮어가지고 정의당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정미 대표도 조사한다고 그랬고요. 심상정 의원도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을 빌미로 정의당의 당대표부터 의원들부터 다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아 내가 함정에 걸렸구나. 오래전에 원외에 힘들게 정치할 때 동창이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거기에 네. 잡혔구나라고 본인이 이제 한탄을 하면서 총대를 맨 거죠. 왜냐하면 정의당의 불이 거의 옮으려고 했고 그때 실제로 나왔어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 뭐 심상정 의원이 다른 의원들까지 다 조사한다고. 조사받고 싸우는 게 더 현명하지 않았나 말이 안 싶네요, 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거야 잘못이 뭐- 잘못이 없는데 있을 거라고 다 붙으면은 정의당은 완전히 파탄이 되는데 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처럼 크질 않기 때문에 작은 정당 아닙니까? 근데 거기 와가지고 탈탈 털어버리면은 정치 활동도 못하고 뭐 당원 명부나 다 가져가 버릴 텐데 해요? 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은 함부로 못하지. 자유한국당 규모가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데. 근데 정의당은 국회의원이 얼마 안 일단 되잖아. 그거는 예. 네. 알겠어요. 예. 그거는 뭐 거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얘기하는 뭐 거는 즉흥적으로 얘기를 내가 하는 거죠. 얘기한 건 노회찬 네. 의원이 법을 어긴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정치 신인이나 원외 정치인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돼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되는 바꿔야 법이다라고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허익범 네. 특검이 책임이 있다는 거는 그냥 사사로이 친한 뭐 동창이니까 어렵다고 도와준 건데 그걸 물타기 해가지고 마치 엄청난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정의당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그 노회찬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조사해서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네. 어제 잠깐 했던 얘기인데요. 장하성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네. 그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무 이제 소득 분배가 양극화돼 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양극화돼 있는 거에는 동일한데요. 네. 소득 배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일랜드 다음으로 2등이라고 나와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걸 봤을 때는 박사모가 만든 거 아니에요? 건지 우리나라가 박사모가 붙인 건지. 자, 지금 뭐 그런 그 거에 대해서 어느 좀 지표를 해볼 필요가 자, 있지 소득 않나. 배분율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표를 보고 맞은지 모르겠지만 그게 허위나 근거가 네. 좀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그 소득 분배의 양극화라고 하시는 양극화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좀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양극화가 아니라 사실상 상위 1%가 모든 걸 다 한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상위 1%가.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네. 권력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상위 1%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 뭐냐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그 규모의 13위 정도 하는데 거기에 70%를 10대 재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별로.
10개의 재벌이 10개의 재벌이 수출의 70%를 장악하는 나라가 그렇게 없다고요. 미국도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체질부터 개선을 했어야지. 체질의 개선이 아니라 최저임금부터 올린 게 아니요. 애초에 박정희 때부터 성장 위주의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으로 가려면 기업이 많이 있으면 힘들어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때부터 군사정부에서 이어온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호락호락하고 정치자금 주는 회사를 키워서 우리가 빼먹자, 정치자금으로. 그래서 그 재벌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재벌에 의해서 시작했다기보다는 군부들이 안정적인 정치자금을 빼먹기 위해서는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커져가지고 그쪽에 세금을 넣고 다시 받는 구조 있죠. 그렇게 해서 재벌이 성장하게 된 건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양극화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 그 쪽에 완전히 쏠려 있기 때문에, 집값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맨날 얘기해서 그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인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왜? 최저임금이 너무 낮고 하청, 재하청으로 몰리다 보니까 직업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제발 좀 현실을 제대로 적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힘든 거는 돈을 써야 되는 노동자들이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라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돈을 못 써요, 그러면. 자기들이 식당하고 쇼핑몰 하는데 노동자들이 하청, 재하청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뭐 그 집값 월세 내고 전세값 올려주고 이러면은 돈이 없는데 외식을 어떻게 하고 쇼핑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올린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더 올라야 돼요. 왜냐면은 157만 원인가 그렇죠? 네. 근데 157만 원으로 사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만 원이 올라고 하냐고요. 근데 제가 올린 거를 잘못이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렸다는 말도 어폐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매년 올릴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그거를 맞춰서 얘기를 잠깐 들어주시면 이명박 박근혜 때 10년 동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아니 시간이 없어도 네네. 30초만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은 그죠? 지금 우리가 미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네. 지금 소득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 체질 개선이 먼저 되고 물가를 낮추는 방안이 먼저 논의돼야 되는데 일단 올려놓고 표 받자. 약간 이런 식이니까 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올린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아, 순서가 문제다? 네, 순서가 문제다. 다른 거 해결도 안 되는데 유신님도 그러잖아요. 최저임금 탓이 아니라면서요. 아닌 거부터 해결을 하고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왜 최저임금부터 올려갖고 우리들의 싸움을 만드냐 이거죠.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그렇군요. 저는 올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는 것이고, 네. 뭐 더 하실 말씀은? 아니요, 없어요. 사실 좀 아쉽네요. 사자TV 유신쇼 시사 토크쇼 뉴스까기 1, 2부는 뉴스와 커뮤니티를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11년 동안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뉴스.org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 시사 토크쇼 뉴스까기 공동 제작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합니다. 뉴스까기 여보세요? 이제 풀어도 되는 거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방송을 그렇게 보고도 뭐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있어요? 하고 한번 다세요. 호봉이요. 죄송합니다. 아직 한 2주밖에 안 왜 됐어요.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아까 먹쇼하고 나서 10시 30분에 시작했으니까 2시간 방송이니까 0시 30분이면 끝날 시간이죠. 2시간 방송이니까. 네네. 근데 뭐 시간이 뭐 얼마밖에 안 돼. 본인이 코사모를 탓하지. 코사모가 너무 쓰잘데기 없는 거 기획. 지금 탓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요. 갑자기 이제 종방 멘트를 하시길래 당황해서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해요, 원래. 그러니까 김어준보다 내가 먼저 했어 이거를. 김어준도 뉴스공장 하다가 갑자기 시그널을 흘리면서 안녕 하면서 끝나잖아요. 막 말싸움하고 있는데. 네네. 그 원조가 저예요.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제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요거 얘기하는데 엔딩 멘트 하는 게 제가 원조인데, 예, 그걸 김어준의 네. 뉴스공장에서 갖다 썼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질문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 짓죠. 아니요, 다음에 좀 코사무랑 경쟁해서 이겨서 조금 더 먼저 묻도록 할게요. 물어볼 거 있으면은. 예, 알겠습니다.